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동안 우리 위원님들께서 예산 심의 및 주요 업무 보고 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인 학생용 스마트 기기 보급 및 활용 계획 등과 관련하여 심도 있는 보고를 받고 위원님들의 여정 활동에 참고하고자 보고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학생용 스마트 기기 보급 및 활용 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보고에 앞서 3월 1자로 새로 부임하신 한상철 교육국장님의 첫 위원회 참석으로 인사 말씀을 듣고 업무 보고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신임 교육국장 한상철입니다. 항상 울산 교육 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도와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홍성우 위원장님,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교육국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채덕 초등교육과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유혜수 중등교육과장입니다. 반갑습니다. 김종덕 미래교육과장입니다. 차영기 교육연구정보원장입니다. 백장년 교육연수원장입니다. 울산교육청은 미래교육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2022년에 전자칠판 구축과 1인 1학습용 스마트기기 보급 등 디지털 교육 환경을 구축하였습니다. 2023년에는 스마트기기 양품화 지원 사업 및 현장 지원, 에듀테크를 활용한 수업 개선,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교원 역량 강화 연수 및 콘텐츠 지원 등을 통해 디지털 기술의 적용뿐만 아니라 학교 현장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할 계획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한상철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학생용 스마트기기 보급 및 활용 계획에 대해 주관부서인 김종덕 미래교육과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업무 보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미래교육과장 김종덕입니다. 학생용 스마트기기 보급 및 활용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계시는 홍성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스마트기기 보급 사업 추진 경과 양품화 지원 사업, 디지털 기기 현장 지원 계획 순으로 보고서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조 2022년 학생용 스마트기기 보급 사업 추진 경과입니다. 초등학교 5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기존 기기를 포함하여 1인 1학습용 스마트기기 보급 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총 예산 528억으로 기기 68,814대, 충전함 2,760세대를 지원하였으며 현재 성명공사 등 학교 요청으로 설치가 지연된 5개 학교를 포함하여 3월 24일까지는 보급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이번 보급 사업은 단순 기기 지원뿐만 아니라 스마트 기기 관리 프로그램 설치, 5년간 하자 유지 보수 지원을 위한 전용 콜센터 구축 등 교육청 지원 체제를 마련하였고 공동 구매를 진행함으로써 예산 절감 및 교원 업무 경감에 큰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쪽입니다. 2023년 3월 기준으로 학교 급별 스마트 기기 보급 현황은 표와 같으며 현재 부족함은 없지만 향후 내구 연한 또는 학생 수 변동에 따른 추가 보급, 그리고 교육부에서 얼마 전에 발표한 AI 디지털 교과서를 2025년 초등 3, 4학년부터 시범 도입 등에 따라 향후 디지털 기기 추가 구입 등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27쪽 참고사 보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용 스마트 기기 관리 프로그램 교육은 2차례 총 15강좌 432명이 참여하였습니다. 학생용 스마트 기기 관리 프로그램 교육뿐만 아니라 매뉴얼과 유지관리 안내서 배부,
유지관리 절차에 관한 연수도 함께 진행하여 새학기부터 학교 현장에서 어려움 없이 도입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위원님들 자리에 올려놓은 매뉴얼과 유지관리 안내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쪽은 스마트기기 관리 프로그램 교육 관련 모습입니다. 4쪽입니다. 학생용 스마트기기의 교육적 활용으로 정보교과, 프로젝트 수업, 창의적 체험활동 등 교육과정 활동 및 수업 개선에 활용되고 있으며 기구축된 전자칠판과의 상호작용을 극대화하고 다양한 교육용 플랫폼을 활용한 교실 수업, AI 기술 활용, 디지털 학습 도구 활용 등 교육 학습 자료 및 수업 도구의 확장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교 학점제 온라인 공동교육과정, 시간과 장소에 제한 없는 학습 체제 등 원격 수업에 활용되고 있으며 저소득층, 기초학력 미달 학생 등의 개별화 맞춤형 지도, 학습자, 학습 이력 관리 등을 통한 평가 방법 개선 등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5쪽은 학교 현장에서 보급된 스마트 기기를 활용한 교육 활동 모습입니다. 6쪽입니다. 2023년 스마트 기기 양포화 지원 사업 계획으로 학교에서 사용하던 기존 스마트 기기를 수거하여 훼손 상황을 확인하는 사전조사 용역을 거쳐 양포화를 진행하고 학교 현장에 배송하는 사업으로 18,241대 198개교를 대상으로 진행하였으나 추가로 희망한 2개교를 포함하여 200개교를 대상으로 추진 중이며 현재까지 사전조사 용역이 83% 진행되고 있습니다. 7쪽 사진은 학교에서 해수하여 검수하는 현장과 학교별로 보관해 두고 있는 업체 작업 모습입니다. 다음 8쪽입니다. 디지털 기기 기반의 교육 환경이 조성되었고 이에 따른 디지털 대전환 시대가 요구하는 창의적 인재 양성을 위해 4가지 주요 과제를 중심으로 현장을 지원해 나가고자 합니다. 미래교육과에서는 스마트 기기 활용 현장 지원,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지원, 초중등 교육과에서는 에듀테크 활용 수업 지원, 울산교육연구정보원과 연수원에서는 교원의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먼저 9쪽, 미래교육과에서는 스마트 기기 활용 현장 지원으로 우선 5년간 유지관리 지원 체제를 구축하였습니다. 전용 콜센터 운영, 파손 및 분실에 따른 장애 처리 절차, 개인 비용 발생 시 60에서 80%를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등의 지원 체계를 마련하였으며 스마트 기기 관리 프로그램 설치, 정기 방문 점검 등을 통해 꾸준히 관리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스마트 디바이스 지원 포털을 구축하여 교육 영상 자료와 매뉴얼 등을 탑재하여 모든 자료를 공유하고 있으며 현재 모든 학교 담당자가 참여하고 있는 오픈 채팅방을 통해 실시간 소통 체계를 구축하여 학교 현장의 애로점을 즉각 해소 및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둘째, 스마트 기기 활용 교사 지원단을 구성하여 현장 방문 컨설팅, 온라인 컨설팅, 자료 제작 및 보급, 30개 학교 방문 연수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셋째, 스마트 교육 활성화 협의체를 분기별로 개최하여 스마트 교육 관련 현안 해결을 위한 현장 정보 나눔 의견을 공유하고 상시 모니터링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12조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지원 계획입니다. 천미경 부위원장님께서 발의한 울산교육청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지원 조례를 기반으로 4가지 중점 과제와 그에 따른 16개 세부 추진 과제를 계획 운영하겠습니다. 먼저 중점 과제 1로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기반 조성입니다. 디지털 리터러시 발전 추진단과 실무 협의체, 연구 지원당, 교과의 연구회 운영과 유관기관과 울산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운영하겠습니다. 중점 과제 2.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역량 강화를 위해 유초, 중고, 특수학교, 각종학교 60개교 300학급을 대상으로 학교로 찾아가는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을 KT, 울산시청자 미디어센터, 정보산업진흥원과 협업으로 진행하겠으며 찾아가는 AI 교육 연수를 30개교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융합교육대학원 등록금을 69명에게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점과제 3.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현장 지원으로 소프트웨어 AI 캠프를 운영하며 디지털 교육 소외 지역의 초등학교 6개교를 선정하여 디지털 튜터 운영을 지원하고 교육연구정보원
창의융합교육센터를 디지털 문제 해결 센터로 지정하여 다양한 소프트웨어 AI 교육, 체험 교육 등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점과제 4.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공감대 확산을 위해 미래교육박람회와 연계하여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강연회를 실시하고 인공지능 교육, 교원 연수 강화 워크숍 등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13쪽입니다. 초등교육과에서는 학생들의 미래 역량을 키우는 교실 수업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학교를 지원해 왔으며 디지털 기기 보급 등 교육환경 변화와 학교 구성원의 요구를 반영하여 에듀테크 활용 수업을 강화하겠습니다. 우선 2022년 초등교사, 학생, 학부모 3,77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온라인 수업 설문 중 에듀테크 활용 수업 관련 문항 분석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생들은 디지털 기초 소양 교육을 받고 싶다는 요구가 증가하였고 학부모는 사회 변화를 반영하여 지식 전달보다는 미래에 필요한 역량을 키우는 수업을 희망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교사들은 에듀테크 활용 수업 역량 강화 요청 및 업무 부담 증가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하였습니다. 이러한 현장의 의견과 교육 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첫째, 에듀테크 활용 수업 현장 지원 시스템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초등 수업 지원단 운영, 초등 수업 지원 협의체 구축, 교실 수업 개선, 연구학교 3개교 운영, 교사 온라인 수업 공유 플랫폼 운영 등 수업 지원 기반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교사들의 자발적인 수업 역량 강화 동기를 높이기 위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현장을 지원하겠습니다. 온라인 특강 운영, 수업 현장 공개, 학교로 찾아가는 프로젝트 수업 나눔 실시, 수업 사례집 제작 보급, 수업 컨설팅 등을 통해 교사들의 수업 역량 강화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전문적 학습 공동체, 학년 협의회 등 학교 단위 수업 연구 활동 활성화를 중심으로 미래교육 박람회와 연계한 초등 수업 성장 회의를 통해 에듀테크 활용 수업의 중요성에 대한 교사들의 공감대 형성과 인식 제고에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15조. 중등교육과에서는 자신만만 미래형 수업 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에듀테크를 활용한 교실 수업 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첫째, 학교 현장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우선 미래형 수업 추진 교사단을 운영하여 수업 평가, 혁신 모델을 개발하고 컨설팅을 지원하여 교원의 수업 설계 역량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미래형 수업 연구학교와 온라인 콘텐츠 활용 교과서 선도학교를 운영하여 학교 급별, 교과별 에듀테크 활용 학생 개별 맞춤형 교수학습 콘텐츠와 우수 수업 모델을 개발하여 상반기에 전 학교에 보급하겠습니다. 둘째, 미래형 수업 운영을 위한 교원의 역량 강화를 지원하겠습니다. 교사 연구회를 조직하여 미래형 수업 모델 개발을 지원하겠으며 아울러 교사 대상 연수와 워크숍을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에듀테크를 활용하여 더욱더 잘 가르치고 더 잘 배울 수 있는 수업 및 평가 방법 연수로 교사의 디지털 기기 활용 수업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셋째, 미래교육 환경 변화에 따른 수업 혁신 필요성과 미래형 수업에 대한 공감대 확산을 위해 단위 학교에서의 수업 나눔과 미래교육 박람회와 연계한 성과 나눔을 운영하겠으며 단위 학교 전문적 학습 공동체 중심의 수업 개선을 지원하기 위해 예산 지원 등 수업 중심의 학교 문화가 조성되도록 학교 현장을 촘촘히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울산교육연구정보원에서는 교원의 에듀테크 수업 역량 강화를 위해 소프트웨어 및 AI 중심의 콘텐츠를 개발하고 이를 유튜브 채널인 울산교육연구정보원 TV에 탑재하여 디지털 기기 활용 수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교원의 에듀테크 활용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전문적인 강사가 학교로 찾아가는 교원 에듀테크 역량 강화 연수를 하고 심화 내용은 방학 중 교원 에듀테크 역량 강화 직무 연수를 통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에듀테크 활용 수업 사례집을 개발하고 현장에 보급하겠습니다. 2023년에는 현장의 요구사항을 반영한 자기주도적 학습 자료 이종 및 유치원 대상 학습 콘텐츠를 개발 보급할 예정입니다. 다음 19쪽입니다. 울산교육연수원은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교원 역량 강화 연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유초 중등 교원 및 교육 전문 직원을 대상으로 디지털 및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역량 강화 직무 연수 등
4개의 연수를 통해 교원 및 교육 전문 직원들의 미래 교육 역량 함량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다양한 원격 직무 연수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과 만난 교실 이야기 등 전국 연수원에서 개발한 다양한 원격 연수 콘텐츠 자료를 공유하여 교원 및 교육 전문 직원들의 온라인 연수 참여 기회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학교 무선망 접속 부하 테스트 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쪽입니다. 디지털 기기의 교육 환경 조성으로 무선망의 접속 부하가 중요할 것으로 여겨짐에 따라 선제적으로 지난 겨울 방학 동안 2개 학교 천상중과 호계중을 대상으로 무선망 부하 테스트를 울산교육연구정보원의 협조로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천상중은 750대, 호계중은 1000대 정도 동시 접속이 가능함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울산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학생용 스마트기기 보급 활용 계획 및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종덕 미래교육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지금부터 보고사항에 대해서 질의 순서 없이 자유롭게 질의하되 질의 시간은 10분 이내로 하고 시간이 부족한 경우에는 추가 질의 시간을 이용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이성영 의원입니다.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근데 스마트 기기가 우리 학습하고 이렇게 활용을 해야 되는데 한 어느 정도 한 몇 프로테이지 따지보면 한 몇 %까지가 활용이 가능합니까? 수업하고 학습하고. 예, 미래교육관 김용덕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뭐 교과별로 다르고 교과 내에서도 어떤 내용, 교과 내용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그런 그런 부분에 데이터는 대해서 저희들 뭐 없지요. 통계는 내지는 않았는데 예.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높지는 않을 것이다. 저희들이 많은 예산과 함께 이제 이렇게 뭐 전자칠판이다 뭐다 이래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이거를 좀 학습하고 연계해가지고 거의 다 이제는 이 기기를 좀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우리가 좀 모색을 해야 된다. 저는 한 50%는 넘게 수업에 활용을 해야 된다. 저희들 통계는 내지 않았지만 제 추측으로는 초등학교 같으면은 거의 한 7, 80% 7, 80%. 이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중학교는 한 절반 정도, 고등학교는 조금 혹시나 또 50%에 못 미치는 본 걸로 알고 의원이 좀 있습니다. 우려되는 일이 이거를 이제 나눠줬을 때 아이들이 학습하고 연계하기는커녕 다른 뭐 게임을 한다든지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걸 방지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은 있습니까?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과의전 교육이라든지 이와 같은 그리고 또 지금 미래교육과 교육청 홈페이지에 네. 윤리 교재를 초중고로 나눠 가지고 선생님들이 지도할 수 있는 자료도 올려놓고 있는데 이와 같이 지속적으로 학생들한테 윤리 교육이라든지 이와 같은 것을 시킬 수 그리고 또 학생이 지금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교육은 교육이고 네. 근본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이래 뭐 들어가가 안 되게 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도 좀 연구를 해야 된다. 충분히 할 수 있으리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MDM이라는 관리 프로그램 해가지고 뭐 유해 사이트 차단이라든지 그렇지. 이런 것 같은 게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차단하고 또 다른 거를 학습 외에는 활용하지 못하게끔 그렇게 해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또. 안 되는 예. 예,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셨고요. 9페이지 보면 취약계층 관련해서 수리비 1회 면제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죠? 저희가 이거 처음에 다룰 때도 기계에 대한 어떤 하자, 그다음 수리에 대한 부분, 그리고 파손에 대한 우려, 뭐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얘기를 했었는데 생각해보면 아이들이 이걸 원해서 우리가 해주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교육의 목적이나 가치에 따라서 이 부분이 이어져 나가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예산을 따가지고 아이들한테 보급을 해주는 거 아닙니까? 그죠? 미래의 교육을 위해서. 근데 취약계층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봤을 때 취약계층이라는 부분은 정의를 내리면 뭐 간단하게 우리 정의를 내렸을 때 좀 어렵다. 뭐 이런 걸로 얘기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수리비 1회, 물론 수리비가 파손이 그렇게
자주 일어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고민을 해봐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이 수리비가 얼마 나올지 모릅니다만은 상태에 따라서 여러 가지 금액들이 달라지겠죠. 그래서 전 수리비 1회 면제에 대한 부분을 꼭 명시를 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고 수리비 1회 이상의 면제 뭐 이런 식으로 여지를 좀 주고 상황 판단은 선생님들이나 뭐 그분들에게 재량권을 좀 주면서 대처를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만 과장님 생각 어떠신지요? 이게 몇 회는 제한을 하지 않으면은 학생들이 관리하는데 너무 소홀히 하고 또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소홀히 할 수 있겠죠. 근데 그 부분 또한 선생님들의 몫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선생님들이 30명의 학생을 한 명 한 명 다 하기는 사실상 조금 버겁거든요. 물론 아이들도 그 기계를 막 던지고 뭐 일부러 파손하려고 하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그런 어떤 재량권을 좀 줘서라도 예. 선생님들이 그 상황에 맞게끔 판단을 좀 할 수 예, 있는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들도 저희들이 필요하지 또, 않을까. 예, 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는 안 하는 거라고 근데 말씀하시는데 뭐 대놓고 검토해보겠다고 하면 안 한다는 말하고 똑같잖아요. 아닙니다. 예? 좀 진지하게 좀 말씀해 주셔야지. 검토해보겠다면 안 한다는 걸로 뭐 아예 뭐 못을 받고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 다시 한번 나중에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민경 의원님. 예, 수고 많으십니다. 기존에 우리 스마트 기기 그거 지금 양품화 작업에 들어가 있죠. 예. 18,000대 정도가 되는 거라는데요. 이게 지금 이제 수리가 끝나고 양품화가 되고 나면 이제 용적을 지금 한 11억 정도 주고 있는 거라는데요. 이게 끝나고 나면 이거 일반 학생들에게 보급하는 겁니까? 아니면은 다른 용도로 사용합니까? 그러니까 저희들이 지금 이제 사전 조사 중에 있고 4월달부터 이제 양포마 작업 지금은 사진 말고 이제 기계에 대해서 어느 정도 파손이 얼마 되었고 업그레이드 가능한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하는 것이고 이제 8월 말까지 양포마 작업을 거쳐서 학교에 보급하면 이제 학교에서 1인 스마트 기기로서 학생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겁니다. 이 한 대당 한 6만 1,000원 정도의 예. 용역비로 지금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이게 한 6만 1,000원 정도 되면 그래도 어느 정도 뭐 초기화해서 모든 게 이제 다 야무치게 된다 보면 이건 또 일반 학생들에게 보급할 수 있으니까 나중에 이 부분도 우리가 다음에 또 다른 그 학생들한테 어떤 보급하는 부분에 대해서 뭐 수리 부분이나 파손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이런 건 대체도 가능하겠네요. 예, 이 부분도 저희들이 이제 가급적 이제 물론 조금 오래된 거지만 작년에 지금 현재 1차, 2차 보급한 거 그거하고 최대한 환경을 비슷하게 맞춰서 학생들한테 나눠주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이것도 역시 유지보수 계약을 맺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거는 이제 내용 연한이 있기 때문에 1년 단위로 유지보수 계약을 맺으려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부분도 지금 남아 있는 부분도 활용이 좀 잘 돼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기존에 있는 양품화 이 들어온 부분 18,000대가 작은 게 아니거든요. 예. 이 부분도 활용이 잘 돼야 되겠고 그리고 우리가 5년간 무상 서비스 진행을 한다고 하셨는데 예. 그것도 뭐 사용자 기책으로 뭐 파손되는 거나 분실 이런 건 아예 빼고 그냥 사용 불량권이잖아요. 그러면 사용 불량권에 대해서 무상으로 5년 한다는 말은 당연히 사용 중에 그 불량권 나오는 부분은 당연히 5년 뭐 무상으로 서비스해야 되는데 그 외에 업체에서 지금 할 수 있는 것들이 별로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계약을 어떻게 하셨는지 한번 궁금합니다. 안 그래도 저희들이 이제 1차는 KT 건소시엄이고 2차는 LG인데 1차는 지금 16,000대, 2차는 지금 52,000대입니다. 그냥 안 그래도 지난주 금요일 날 LG 상무 되시는 분이 교육청에 방문을 했습니다. 그때 제가 이제 가장 제가 걱정하는 게 1차하고 2차하고 서로 책임 미루기를 한다든지 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2차가 한 3배 정도 많고 하기 때문에 3배, 4배 많고 하기 때문에 2차가 1차를 또 안아달라는 부탁도 했었고 그리고 웬만한 거는 수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무상으로 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부탁도 네, 드렸습니다. 그 그랬더만은 말씀을 좀 드리고 예, 싶어요. 이게 그분도 자기들이 할 수 있는 데까지 최대한 하겠다라는 것도 하고 또 울산교육청에 뭔가 자기들이 투자할 수 있는 게 있으면 알려달라라는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이게 사실은 파손해서 수리비가 20%가 드는데 이 파손한 기준도 애매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밑에 보시면 이제 학생용 스마트기기 관리위원회를 학교별로 구성 운영하라고 이제 여기에서 어떤 뭐 이제 파손이 됐다든지 했을 때 뭐 누구의 잘못이냐 뭐 이런 것도 가리는 것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우리만 개인한테 뭐 CCTV 를 부담하기 가리고 힘들면 뭐 학교 하겠습니까? 예산으로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문을 열어놨습니다. 학교 예산을 한다고 처음부터 이렇게 생각하시기보다는 일단 업체에 그 5년간 무상 서비스를 할 때 이 보니까 뭐 사용 중에 불량건 뭐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불량건이 범위가 얼마인지 어딘지 그리고 파손했을 때 학생들이 부담해야 되는 20%가 기준이 어딘지 이런 것도 사실 명확하게 돼야만이 이게 활용이 되고 사실 이 그 기기라는 게 한 2년 서게 되면 모든 게 이제 노후화되는 진행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애매할 것 같아요. 그래서 잘못하면 배보다 배급이 더 클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걱정이 좀 됩니다. 네, 저희는 이제 개인이 하는 건 대부분 다 이제 물리적인 파손이 해당이 될 거고, 그리고 또 저희들이 금방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이제 연수가 되면은 조금 기계의 성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업체에서 초기화를 네. 이제 한 학년이 끝나면은 초기화를 시킬 겁니다. 그렇게 하면은 아마 그런 부분이 조금은 방지가 되지 싶습니다. 그리고 수리 기간 동안에 그 대체 기기를 지급하는 거는 어디 업체에서 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업체에서 5년간 예, 해준다는 뜻이죠. 예, 그리고 그 우리 통신망 케이블 있잖아요. 그것도 예. 이제 아까 말씀하셨듯이 여러 학생이 한복에 썼을 경우에 어떤 진행 상태가 늦어져서 이 케이블 장착 부분은 뭐 100% 완료가 된 겁니까? 지금 무선 쪽에서는 이제 정보원 전산센터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무선 와이파이 쪽에서는 그렇게 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그리고 부분도 사실 좀 체크해서 예. 학교가 조금 그 우리 도심에서 조금 벗어 있는 곳에 있는 그 학교들은 예. 좀 신경을 써서 우리가 뭐 KT나 LG 쪽이나 뭐 이런 통신망 쪽에도 우리가 접근성이 있도록 문제가 없도록 그거 한번 신경을 쓰셔야 되겠고 그 검수하는 과정에서 그 일단 용역을 한 11억 정도 줘서 하는데 이것도 우리가 검수를 잘하고 있는지 없는지도 그냥 뭐 포맷만 시키고 뭐 주는지 그래가 6만 원으로 그냥 날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고 지금 저희들이 이제 보급 1차, 2차 보급한 거하고 안에 예를 들어 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는 거의 똑같이 MDM도 설치라든지 다 똑같이 할 겁니다. 단지 그래서 이제 우리 쪽에도 검수하는 그 팀이 있어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게 용역에 저도 그 폰을 좀 활용해 봤었는데 이게 검수하는 데 따라서 10,000원이 될 수 있고 6만 원이 될 수 있고 5만 원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무조건 검수를 해서 마무리한다고 해서 6만 원을 다 줄 필요가 없을 수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무조건 6만 원 우리가 지금 11억에 들어가는 그 무조건 6만 1,000원을 다 주기보다는 우리 팀에도 검수팀을 만들어서 이게 10,000원으로 해결될 수 있는 거는 10,000원으로 끝내자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게 그게 달라야지 무조건 뭐 이 11억이나 돈을 다 줬어. 무조건 검수한다는 건 저는 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돈을 예산을 좀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연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교사 수업 역량 강화에 대해서 그 지금 우리 스마트 기기 사용하는 방법부터 해서 디지털 리터러시 이런 교육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이걸 지금 모든 교사에게 이걸 다 이 교육을 하는 겁니까? 의무적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지원하는 겁니까? 저희들이 모든 교사들을 상대로 다 교육하기는 사실상 어렵고 예. 학교에 보면 전문적 학습 공동체라 해서 예. 교과별로 특히 이제 중고등학교는 교과별로 초등학교는 학년 단위로 선생님들이 자율 연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조금 부족한 부분 특히 이제 지금 이제 거의 다 전자칠판 쓰는데 크게 무리가 없지만 처음에 전자칠판이 보급됐을 때 학년 단위로 뭐 교과 단위로 해서 사용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걸 자체적으로 연수를 많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렇게 보고받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걱정되는 거는 이 기기에 대한 교육이 아니고 이제는 앞으로 우리가 이걸 지급해 준 이유가 수업의 진행의 지도 지침이 달라져야 된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과연 이 교사님들한테 아까 그 말씀하신 게 의무적으로 하지 않고 지원하는 분이 한다는 거는 지원하면서 하는 부분은 스마트 기기의 어떤 다루는 방법이나 이런 부분은 지원을 하겠지만 그 수업 진행 내용이 이제 앞으로 다 달라지잖아요. 다 바뀔 거니까 그 교사의 그 지도 지침서도 다 달라질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대한 연수도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한번 드려봅니다. 지금 연구원이나 연수원에서 역량 강화 연수에 대해서 올해 많이 이루어질 겁니다. 예, 하여튼 수업의 그 활용도가 높아져야 된다는 알겠습니다. 그 높아지면 말씀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강대길 의원님 주의사항. 예. 질의하라고 시키는 겁니까? 고맙습니다. 아무튼 오늘 보고를 쭉 받아 보니까 기기를 이제 활용을 하기 위해서 우리 3개 과죠. 그다음에 2개 원에서 굉장히 좀 구체적으로 이렇게 지원 체계 구축부터 시작해서 운영에 대한 맵까지 쭉 나와 있는데 아마 이렇게만 되어도 나름대로 우리 스마트 기기에 대한 부분들이 어느 정도 정착은 안 하겠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스마트 기기를 이제 보급을 해서 이렇게 사용하는 주 목적이 뭔지는 아시죠? 그 목적이 이제 강의에서 일반적인 이제 그런 어떤 강의에서 벗어나서 이런 기기를 통해서 토론이나 그 다음에 프로젝트 수업을 하기 위한 거예요. 맞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타 시도에서 이미 먼저 좀 그래도 선발적으로 한 데에서 나오는 문제점이 3가지예요. 그 첫 번째가 뭔가 하면은 학부모들 입장에서 이제 제일 많이 나오는 문제점들을 분석을 해보면은 우리 그 미래교육과장님 이제 기기가 일단 뭐 학교에만 나눌 것은 아니잖아요. 이제 시간이 가면은 교육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뭐 이제 집에 가져가는 게 맞죠. 사실적으로 집에서 학습할 수 있는 시간도 있어야 되니까 그게 학교에만 보관하는 건 아니죠. 일단 원칙은 학교 보관이고 아니 이제 내가 볼 대여는- 때는 지금 타 시도에도 원칙은 원래는 학교에 보관이라 했는데 수업을 하다 보면은 어차피 그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집에 가져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 교육청에서도 그렇게 아마 될 겁니다. 짧은 시간 안에. 그랬을 때 타 시도에서 지금 이제 문제시 되는 게 뭐냐? 아까 뭐 차단에 대한 부분도 나오던데 그 인터넷에 대한 부분들 뭐 다 뭐 아시겠죠. 특히 요즘에 어른 아이 할 거 없이 그 유튜브라든지 그 웹툰 이런 데 이제 몰입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이 많이 생긴다는 거. 이제 그다음에 2번째는 이제 디지털이 되면서 가장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될 게 이제 이 부분이에요. 그 독서력 저하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영상이니까. 예. 그래서 이런 이제 사고할 수 있는 부분을 이제 영상으로 디지털 기계로 대체하기 때문에 여기서 독서력 저하에 대한 부분들이 타 시도에서 굉장히 많이 학부모들부터 제기되고 있다는 거. 그다음에 3번째는 아까 뭐 보상에 대한 이야기도 쭉 많이 나왔습니다만은 그 기기 관리에 대한 어떤 책임에 대한 여부, 가중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까지 이제 많이 이제 대두가 되는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타 시도의 어떤 그 경험을 토대로 해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최소화 좀 될 수 있도록 아까 그 3개 과 2개 원에서 그렇게 이제 구축이 돼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일 신경을 써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디지털 기기가 도입되면서 이제 그 제일 제가 우려하는 게 뭔가 하면은 기초 학력이 부족한 아이들은 사실 학력 저하가 더 떨어질 수 있다는 걸 이제 타 시도의 어떤 그런 수업에서 드러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 초등이나 중등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만회할 것인가? 이게 이제 좀 연구가 되고 거기에 대해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지금 체계가 지금 구축이 돼야 돼요.
뭐 다른 거 뭐 이야기가 많겠지만은 오늘 그 정도 이제 타 시도에서 지금 했을 때에 발생되는 그런 문제점들은 제가 봐도 공감이 가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뭐 3개과 2개 원이 지금 구성돼 있으니까 조금 세밀하게 좀 챙겨 주면서 또 우리 그 협력 체계를 또 구축하는데 우리 천미경 우리 부위원장님 조례도 만들고 또 위원회도 들어가 있으니까 그 부분에서 좀 더 한번 챙겨 보면은 더 안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저도 아까 그 마지막에 얘기했던 그 부분이 제일 우려되거든요. 우리가 교육은 시청 각인데 시와 청은 어느 정도 되는데 각이 좀 부족하잖아요. 그 터치만 하고 직접 선다라든가 아니면 읽는다라든가 이런 부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좀 우려되는 부분도 있지만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또 기초 학력이 조금 부족한 학생들은 스마트 기기를 다루는 것도 굉장히 조금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는 속도가 느릴 거란 말이죠. 그렇다면 학력 격차가 점점 더 커질 것이다. 막 그런 부분을 저도 사실은 좀 우려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대책을 어떻게 강구할 것인지를 좀 연구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 스마트 기기 양품화가 아까 천미경 님도 있지만 가격이 너무 높아요. 한 번 더 코스트를 줄이는 방법을 더 강구해 주시기를 내 누차례 이야기합니다. 좀 부탁 좀 드릴게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그 아이폰이 일선에서 보면 아이폰은 다른 우리보다는 이 학생들이 그만두고 나갔을 때 비밀번호를 해제하는데 굉장히 힘들어서 폐기하는 게 굉장히 많다 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양품만 한다라든가 새로 활용할 때는 굉장히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어떻게 할 것인지 이 아이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앞으로 우리가 학생들이 그만두고 우리가 받아가지고 다시 할 때 그 보완 대책은 없는 거지 그 부분을 좀 해주시고 끝으로 오늘 수없는 많은 대책을 내가 받았어요. 이거 이 부분을 물론 우리 천미경 의원님께서 이제 위원회에 들어가시면 이 부분이 각 대책별로 코드화 시켜주세요. 각 대책별로 코드화 시켜서 그 코드화된 대책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아마 위원회에서 꼭 좀 살펴주시기를 한 번 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뭐 이상 되고 또 다른 또 우리 의원님 질의사항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出席해 주신 교육국장님을 비롯한 소관 부서장님과 기관장님께서는 스마트 기기 보급은 막대한 교육 예산이 투입된 사업으로 철저하게 관리를 부탁드리며 또한 학교 현장에서 학생 및 교사들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면서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께서 건의해 주신 내용과 정책 제언에 대해 향후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내일 말고 모레인 3월 22일 수요일은 10시 30분부터 울산광역시 교육청 인성교육진흥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과 울산광역시 교육청 공공도서관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7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사내를 선포합니다.